자,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호르무즈 해협보다 유명하다는 부산 북갑 얘기 좀 해보죠. 21일과 22일에 조사한 지역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해서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조사한 결과 한동훈 후보가 36%, 하정우 35%, 박민식 19% 나왔고요. 그 가상 양자 대결에서 보면 박민식 후보는 하정우 후보한테 36대, 하정우한테 36대 48%로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후보한테 그 반대로 45%대 41%로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도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관심거리가 됐는데 또 한동훈과 박민식 두 후보가 단일화 할 경우 과연 누구를 선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크게 앞섰네요. 52%대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에 이어서 또 바로 또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이튿날인 23일과 24일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뢰한 것으로 보면 한동훈 38.2%, 하정우 34%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23.3%입니다. 무소속 김성근 후보 2.2%, 자, 이래서 선거 막판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1위로 올라선 조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편입니까? 네. 처음 나온 게 이제 3대 대결 기준으로 딱 일주일 전 지난주 수요일 채널A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등 나온 게 나왔잖아요. 네. 그 세보니까 지금 신지호 의원님하고 세보니까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6번째예요. 아, 오늘 뭐. 네, 또 하나 나온 게 방금 전 9시 반쯤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부산 MBC에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3자 대결을 했을 때 하정우 36.7, 박민식 20.5, 김성근 1.1,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38.6. 여기서도 1등이에요. 1.9%포인트. 그렇군요. 예. 이건 무선 ARS 100%고요. 505명. 이게 24일, 25일 이틀간 조사한 겁니다. 이게 최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이게 한 일반적인 추세예요? 네. 아니, 우리가 여론조사들 읽을 때 그때 당시의 수치보다도 추세선을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부산 북갑이 지금 뭐 16개 시도지사 그다음에 뭐 14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일관적인 추세선을 보이고 있다. 다른 거는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날 발표되는데 어떤 거는 뭐 거의 붙어 있는데 어떤 거는 오차범위 밖으로 팍 벌어진 이런 같은 날 발표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산 북갑은 상당히 추세선이 안정적이고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3자 경합인데 하정우가 1위 하는 그리고 오차범위 바뀔 때도 있고 오차범위 내일 때도 있는데 하정우가 1위를 하면서 2, 3위 간의 차이가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사실 그때 1강 2중이었어요. 1강 2중이라는 그렇죠. 표현도 하고 어떤 거는 3명이 다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냥 다 3강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좀 그랬었어요. 그렇게 갔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2강 1중으로 재편됐다. 이거는 이제 이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2강 1중으로 재편이 됐다 하는 건데 지금도 보면 이제 2강 1중 구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한동훈은 계속 상승, 우상향하고 있고 하정우는 정체 내지는 약간의 우하향을 하고 있다 하는 건데 우리 여론조사 볼 때 지금 같은 기관에서 한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한국갤럽이 뉴스완하고 할 때 랑 그거 5월 12일 13일이에요. 근데 21일 22일 세계일보랑 했을 때 보면은 한동훈은 6% 올라가고 하정우는 4% 박민식은 2%씩 떨어집니다. 같은 한국갤럽에서 한 건데요. 그다음에 에이스 리서치가 처음에는 뉴시스하고 했을 때랑 어저께 발표된 부산일보랑 했을 때도 보면은 한동훈은 올라갔는데 하정우는 떨어져서 순위도 1, 2가 바뀌고 그다음에 한길 리서치는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여기도 처음에는 한동훈이 2위를 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1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일관된 어떤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첨언을 하면 예, 방금 한길 리서치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이 쭉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유선을 15.7%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붙었어요. 그때 0.8%포인트 차이로 한동훈 후보가 2위인데 그때는 당명을 안 넣었습니다. 그냥 쭉 했는데 2차 때는 당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 뭐 국민의힘 박민식 이렇게 해서 하정우 38, 한동훈 33, 박민식 2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엔 당명 넣었어요. 2차 때처럼. 그런데도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뭐 여러 얘기 있었잖아요. 한동훈이 무소속인데 국민의힘 전 대표로 넣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헷갈렸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잠실체육관인가? 그래서 크게 서울에서 큰 행사 한 적이 토크 있었죠. 콘서트요. 네. 네. 그때 그분이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행동하는 다수요. 역전승. 역전승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아까 제가 드렸던 세계일보 조사 방법은 무선전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4.4%고요. 그다음에 부산일보 AS 리서치 조사는 조사 대상이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502명입니다. 이 경우는 ARS 기계조사입니다. 표본오차 역시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고요. 응답률은 10.9% 되겠습니다. 부산 북갑의 뜨거운 유세 현장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여러 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죠. 한동훈 후보 유세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헌법과 상식과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만으로도 이 역사적인 선거에서 이길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달랐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저 미래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보수 재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을 딱 겨냥을 하더군요. 한동훈 후보의 선거 컨셉이랄까? 제 개인적인 느끼지만 YS 같은 데가 큰 인물, 네. 큰 바위 얼굴의 대망론을 탁 던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1대1 대결 프레임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산 북갑에 제가 유권자분들 하여간 저는 5번을 갔다 왔거든요. 최대한 가면 그 밑바닥 정서, 밑바닥 민심 읽으려고 최대한 많이 만나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 부산 북갑의 이분들이요. 대한민국의 정치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제일 높다고 봐요. 이 정치 정보의 유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1타 3피 선거로 보더라고요. 북구도 살리고 부산도 살리고 또 대한민국 미래도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통해서 이게 1타 3피예요. 한동훈을 통해서 당선시키면 이 잃어버린 20년 북구에 옛날에는 굉장히 그 번화가였는데 지금 확 그 부산 북갑을 제가 처음 가봤을 때 느낌이 옛날 제 지역구였던 도봉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도봉이요? 그런데 서울. 거기를 살리고 또 부산 전체적으로 업시키고 또 대한민국 뭐 하는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 대변인 왜 이런 한동훈 후보의 지금까지 이렇게 선전해왔던 원인? 어떤 컨셉 갖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가 부산이라는 곳을 지역구로 정한 과정부터 말씀하셨듯이 봐야 되겠죠. 부산이라는 곳에서 물론 이제 재보궐이기 때문에 지역이 재보궐선거 있어야 가는 거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다른 곳이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었음에도 부산을 고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부산에 계신 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산이 보수가 우세인 지역이라고 볼 때 보수 지지자들이 뭘 보고 투표를 할 거냐. 표가 이제 좋아서 하는 투표도 있지만 절박해서 하는 투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선거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밀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보수가. 국회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16년부터 져가지고 20년도에 완전히 지고 24년도에 뭐 더 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국회 넘어가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되고 안 좋은 일로 정권이 바뀌고 지방선거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할 때 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는 게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보겠다는 그런 절박한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한 대표의 자세, 한 대표의 생각 이런 것들이 유권자에게 통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도 한번 볼까요? 현장. 상당히 나름대로 안정된 느낌도 두고 파이팅이 또 살아나는 느낌도 있는데 우리 하정우 후보 유세 현장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3명의 무적 함대가 북구 발전 무적 함대가 출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전재수 그리고 하정우 이게 무적함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는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위에 올라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보셨어요? 네.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접한 부산 북갑의 민심은 좀 자기 얼굴로 자기 이름으로 혼자서 뭐 좀 해봐라. 맨날 이재명 대통령 찾고 재수 행님 찾고 누구 찾고 요즘은 오늘은 뭐 김어준 방송 안 나갔나요? 김어준 방송 연이틀 나가도 후원금 채우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쪽 그 사투리로 얼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얼라, 어린애. 아직 정치적으로는 얼라다. 얼라가 무슨 지역의 리더를 할 수 있겠느냐, 지역을 대표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하정우 후보가 정치적으로 너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뛰어든 것 같아요. 스스로 누가 옆에서 공격을 해갖고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뭘 하려다가 스스로 스텝이 꼬여버려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오차범위 내지만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1위 역전당하고 1, 2 역전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이 곤두섰는지 한동훈 후보의 팬덤을 가지고 막 비판한단 말이에요. 외지인이라고. 외지인이 북구에 와서 물을 흐려놓는다. 외지인이 북구에 와서 물을 흐려놓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자원봉사자들이 와갖고 막 시비 걸고 뭐 사람들 열받게 만든다. 이게 물을 흐려놓는다. 근데 본인은 엊그저께 김어준 방송 나가서 그 속된 말로 후원금 앵벌이를 했어요. 후원금 앵벌이요? 저 후원금 계좌 열어놓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1억 5천만 원이 한도 아닙니까? 안 차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김어준이 옆에서 열심히 푸시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날 방송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 무렵에 이게 꽉 찼대요. 그 1억 5천인가 그럴 텐데. 네, 1억 5천이니까 이제 그 야, 김어준 방송 대단합니다. 대단한 방송이죠. 근데 어제 나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본전화 때 그러는데 그러면 하정우한테 후원금 보내준 돈은 거의 대부분이 외지인 돈 아닙니까? 그게? 그 외지인 돈이잖아요. 털 묻은 돈 아니에요. 털 묻은. 김어준이 그 푸시해줘 갖고 그 한 털 묻은 외지인 돈 아닙니까? 본인이 외지인이 와서 물 흐린다 해놓고 본인은 외지인 돈 받아갖고 헬렐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죠, 스스로. 윤 대변인, 그래도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전재수 인기 좋으니까 또 그분들과 함께 북구가 발전시키겠다면 또 부산시 발전시키겠다면 괜찮은 전략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사람을 보고 찍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전재수, 이재명 두 분의 후광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후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정도는 유권자에게 전달이 돼야죠. 제가 볼 때는 하정우 후보가 뭐 정치 신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무리 신인이라 할지라도 준비는 하고 나오는 법인데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시험 앞두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본 실력으로 온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겠다. 그래도 유권자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고 하면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AI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AI를 어떻게 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연구해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항구도 없는 항만도 없는 북구 주민에게 뭐 피지컬 AI 얘기를 하고 이런 게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하정우 후보에게 하는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그런 얘기 말고요. 우리한테 와닿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유권자가. 맞아요. 아하. 저도 봤어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 슈퍼챗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 전은숙님 2만 원, 신지호와 윤희성님이 계시는 한 한동훈은 영원할 것이라. 느낌표 3개입니다. SKYUNG S형님이네요. 2만 원. 기호 6번 무소속. 아, 무소속 후보 6번입니까? 한동훈 후보. 예, 6번입니다. 6번. 북갑에 잃어버린 20년 보상받죠. 아까 지역 얘기하는 거 예.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FGTUB님 뭐 2만 원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를 위해 보내주셨네요. 전현기 앵커. 제가 차분합니까? 차분한 진행이 독보적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시죠. 자, 박민식 후보 한번 들어갈까요? 지금 20% 전후에서 계속 그 견고한 어떤 저항선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 박민식 후보 요새 들어보시죠.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정우 후보 또 한동훈 무소속 후보 두 사람 다 당선돼도 초선도 아니고 0.5선입니다. 0.5선 국회 가서 국회 사무실 길 찾다가 시간 나갑니다. 네, 아주 고군분투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나 중앙당 지원도 아주 상당하죠. 우리 그 이제 단일화는 뭐 물 건너 갔어요. 이거 삭발함으로써 이제 물 건너 네, 갔다고 물 건너 답한 갔죠. 거고. 네. 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박형준 시장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뭐 당은 일단 달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상무상조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뭐 양쪽이 서로 어떻게 한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있을 법한데 글쎄요. 뭐 어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요. 이건 뭐 이 자리에서 오늘 좀 처음 밝히는 건데 네. 박형준 그 후보 측에서 한동훈하고 어떻게든지 연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실용적 이원 연대 뭐 이상한 것도 용어도 만들어 가지고 실용적 뭐요? 이원 그 사람. 이원 방송한다 할 때 뭐 실용적 이원 연대인가 하여간 무슨 이런 용어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주로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게 메시지 연대였습니다. 메시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하면 불법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연대를 기본축으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그 구상을 갖고 있었고요. 저도 그걸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의 연대에 나름대로 진심이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언제부터 바뀌었냐 하면은 본인 개소식에 장동혁을 끌어들였을 때부터 사실상 본인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오세훈 시장처럼 했다면은 죄송한데 오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좀 저를 위해서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얼마든지 소통해 갖고 그걸 관리할 수 있었잖아요. 네, 오세훈은 거부하고 박형준은 수용했죠.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박형준 본인에게 플러스가 됐네,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 실수를 한 게 뭐냐면 5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에 한동훈이 먼저 개소식 하겠다고 시간 박아놨는데 박민식이 맞불록했다고 한 박민식 개소식에 박형준 시장이 처음에는 찾아갔죠. 안 가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말을 바꿔서 갔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뭐 장동혁, 김민수 뭐 김민전 이 윤어게인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본인의 원래 선거 전략은 이 윤어게인 표부터 한동훈 지지표까지 다 이거를 품어 안으면은 내가 당선될 수 있겠다 이 계산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인 행보가 윤어게인하고 자꾸만 같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가 거기에 좀 좁은 세계에 갇혀버리는 듯한. 그래서 이 전재수하고 이 차이가 오차범위로 접혀 들었다가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고 뭐 이런 뭐가 있었던 그럼 게 둘 아니에요. 사이는 그럼 이제 그 시장과 그 한동훈 후보와도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뭐 해보자 이제 물밑 대화라는 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뭐 별별로 없네. 별별로 없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이게 아쉬운 사람이 자꾸만 뭐 접근해 오잖아요. 네. 솔직히 지금 박형준과 한동훈 그 두 사람의 처지를 보면 아쉬운 쪽은 박형준 쪽이에요. 아쉬울 때 손 좀 잡아주면 되잖아요. 아쉬울 때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아줄 때 잡아주면 손을 안 돼요? 잡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내미는 손을 잡아주는 게 이게 세상의 상식 아닙니까? 안 내밀고 있나요? 근데 뭐를 해주기는 바라는데 자기가 약간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손을 내밀려고 하는 이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심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박형준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략적 판단 미스. 예. 그 중간에 이제 오 시장님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계속 그 처음부터 얘기했던 본인의 전략 방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없는 선거를 하겠다, 독자적으로 하겠다, 유승민 전 의원을 후견인으로 삼고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아직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상승세를 타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황주 후보는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더 그나마 좀 좋은 위치에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그 다음부터 보여준 행보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안점을 어디 둬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 자, 그럼 장동혁 운명을 한번 얘기해 보죠. 장동혁 대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추경호 시장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부산 북구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딱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국회 당 안에서 벌어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는지 안 물러나는지 이런 그 당내 정치 어떻게 예상이 좀 되십니까? 장동혁 당권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뭐 몇 석 더 얹으면 무조건 장 대표는 뭐 물러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더 당선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누가 기여했느냐를 생각을 할 텐데 장 대표가 선거운동 잘하고 정치를 잘해서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대구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으로 가겠죠? 뭐 부울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거기 못 가는 거잖아요.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장 대표 없이 선거를 했으니까. 오히려 장 대표에 대해서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라는 어떤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서울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 더 똑같은 논리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되면요. 그 자체로 민심에 의해서 두 분 간의 정치적인 노선에 대한 판단은 끝난 겁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가요. 그래도 물러나지 않겠다. 네. 아까 얘기했던 어느 한 군데서라도 이기면 그거 하나를 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자. 이렇게 나온다는데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면 당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당권. 이걸 봐야죠. 이 당의 그 최대 세력인 영남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그러니까 영남 의원들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한동훈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단 부산 그 17명 현역 의원 중에 뭐 과반이 한동훈 쪽으로 이동을 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뉴 한동훈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친하냐 아니었는데 새롭게 한동훈과 손을 잡는 뉴 한동훈 이 배지들이 지금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요. 뉴 한동훈이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서병수 전 시장, 주호영 의원, 김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뉴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을 넘어서 부울경 전체 또 TK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의원들이 영남 의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장동혁은 그래도 내가 당대표로 있어야지 한동훈이 복당하는 거 막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있어야 될 명분을 그런 식으로 찾을 텐데 그냥 너나 잘해. 이래가지고 기존에 자신의 우군이었던 사람들이 우군이 아니라 반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뚝이 무너질 수 있다. 뉴 한동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시장 추경호 되면은 나 당대표직 유지할 수 있다는 장동혁 측의 그 발상에 대해서 꿈 깨라. 그 말 나온 김에 한동훈 의원이 됐을 경우에 네. 그 복당 프로그램, 복당의 조건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그건 뭐 지금 얘기하긴 그렇죠. 뭐 근데 되는 거 전제로 하면 또 선거에는 또 너무 교만해졌다 그래서 또 안 되나? 그 복당 여부는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든 네. 그 지도부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치고 계속 있게 되면 예.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당내 지도 세력을 보면 뭐 제가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뭐 이런 정도 분들이 떠오르는데 네. 혹은 뭐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난가병 뭐 이런 표현들도 쓰던데 다음 당대표는 나야 해가지고 지원 요새 열심히 난가봐요? 이제 난가벼 난가벼. 다음 난가벼. 난가벼. 난가병 그래서 난가병에 걸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근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지원 요새를 열심히 다니시고 있는데 네. 저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당선이 되면은 오히려 자신이 한동훈 복당을 뭐 하고 당내 화합을 이루겠다라는 뭐를 내걸면서 당대표 도전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장동혁 대표와 차별성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장동혁과의 차별성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 차별성을 어디서 찾겠어요? 한동훈 이슈에서 찾으려고 그러겠죠. 윤 대변인, 제가 아까 나열한 난가벼 분들 그중에서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가장 적극적일 수 있는 사람 생각나요? 김문수 전 후보는 만약에 뭐 비대위원장이든 뭐 당대표든 그런 위치에 오르시면 분명히 그걸 제일 먼저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통합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합? 예, 보수의 통합.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충분히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